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5월 15일 야간 나스닥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진입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차트부터 설명을 할게요. 위에는 240틱, 밑에는 900틱. 이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할 때 틱봉으로, 틱 차트로 보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분봉으로는 잘 안 잡혀요. 자, 위에서 요 자리 매도, 여기도 매도,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시 30분경에 지표 발표해가지고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밀렸다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하는 상황이에요. 횡보하고 올라갈 때 위에 요 고점 자리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위에 이 고점 자리를 넘어설라 그러면 조건은 붉은색이 유지돼 있고, 먼저 차트 이 설명부터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시그널 차트는 파란색 구간은 매도 구간, 붉은색 구간은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이 생명선이에요. 이 선 기준으로 하방에서는 매도, 상방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긴 선은 어, 지지선, 밑에는 지지선, 위에는 저항선이에요. 이 선이 길면 길수록 여기가 매수세가 강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그래서 선이 길면 길수록 이 자리는 깨지지 않든가 이 자리를 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 저항 자리도 여기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든가 이 부근에 와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그래서 여기도 위에 저항 자리가 있죠. 저항 자리 있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니까 음봉이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 고점 자리를 살짝 넘어도 붉은색 부분이 매수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나서 밑으로 빠졌다가 노란선 생명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탔는데 노란선을 못 넘고 있죠. 그리고 빠졌을 경우에 여기가 매도 가능한 구간이에요. 밑으로는 요 저점 자리, 전저점 자리를 깨지 못하면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왔을 때 위에 고점 자리를 넘는지 못 넘는지 확인해야죠. 근데 이 고점 자리를 못 넘고 이 밑에 전 직전의 고점 자리, 전 직전의 고점 자리, 요 자리를 살짝 넘었다가 빠지고 있고요. 그쵸? 그러면서 붉은색 구간이 형성됐다가 붉은색 구간이 마무리되고 요 노란 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노란 선을 못 넘었죠. 그랬을 경우 요 자리가 매도 자리. 그래서 요 저점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깼을 때 쭉 이 5일 이평선을 넘어가지 않고 쭉 가야 되는데 여기는 깼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니까 요 자리가 익절 자리. 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직전 고점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못 넘고 음봉이 떨어졌을 땐 매도. 그렇죠? 이 여기서 왜 자꾸 매도만 하냐면은 요 생명선 노란선 생명선이 하방으로 연결돼 있고 하방으로 이어져 있고 여기를 넘었다가 바로 깨지고 얘는 살짝 넘었다가 깨지고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홀딩을 했을 때 조건은 자, 노란 선이 하방으로 연결돼 있고 요 노란 선을 못 넘고 그쵸? 여기 넘어도 바로 깨지잖아요. 바로 깨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노란 선을 아예 못 넘어요. 여기서 매도를 쳤을 경우에 밑으로 하방으로 전저점 자리를 못 깨지만 다음에 넘었을 때는 고점 자리를 넘어가야 되고 밑에 900틱 자리에서는 노란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노란 선을 못 넘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죠. 구간이어서 우리가 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지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 오후 시간에 못 넘었다가 빠져서 다시 9시 30분경에 치고 올라간 자리. 여기가 강력한 지지 자리인데 여기까지 못 오고 여기서 반등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를 봐야죠. 매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할 조건이 안 생겼어요. 일단 노란선이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고 노란선을 못 넘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밀려도 여기 넘어갈 듯 하지만 다시 밀려서 여기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지지를 하죠. 지지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이 990틱이 노란선을 넘어서서 밑을 지지하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깨고 다시 노란선을 타고 붉은색이 형성됐을 때 매수를 하면 좋죠. 그래서 손절 자리는 여기고요. 그래서 홀딩을 했을 때 조건은 홀딩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손절 나가기 전에 한번 잡으면 오래 가져가야 된다. 홀딩을 해야 된다. 그럼 홀딩은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돼 있고 노란선을 깨면 안 되고 깨도 몸통으로 살짝 이렇게 깨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몸통으로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깼다가 다시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깨졌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몸통으로 깨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음봉으로 깨느냐 양봉으로 깨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양봉으로 살짝 깨는 거는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건 상관이 없고 밑에서도 900틱에서도 조건은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유지하고 있고 붉은색 구간이 크게 형성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5일 이평선 자리를 위에서 놀고 있고 그랬을 때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매수해서 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보시면 홀딩을 계속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보시면 여기 저항선이 긴 저항선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보시면 노란선을 살짝 깨지만 노란선을 다시 지지를 하잖아요. 붉은색 구간은 계속 유지를 되죠. 붉은색 구간이 작아졌지만 여기서 노란선을 깨고 몸통으로 깨고 내려와서 하방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노란선 몸통으로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없지만 여기 노란선을 올라타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밑에서 자꾸 홀딩을 할 경우에는 노란선이 지켜지니까 홀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떨어져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익절을 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익절 자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자꾸 홀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여기 넘어섰을 때 노란선을 섰을 때 매수를 하고 손절은 요 자리 저점 자리를 손절을 잡고 홀딩을 할 때도 조건은 노란선이 계속 유지되는가 밑에도 보시면 노란선이 계속 유지되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란선을 안 깨고 계속 쌍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노란선을 살짝 깨지만 밑에 990틱은 노란선을 안 깨고 있어요. 붉은색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랬을 경우 홀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노란선을 넘어가고 붉은색이 진행될 때 요런 자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냥 이런 자리는 그냥 시장가로 들어가니까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고 밑에 손절을 걸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 자리 잡고 홀딩을 하는 거예요. 홀딩을 해서 조건은 노란선이 계속 상방향 유지, 붉은색 구간이 진행하고 있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붉은색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경우엔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잡고 계속 홀딩을 하면 어디까지 먹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보시면 990틱에서 매도할 자리가 안 나와요. 자리가. 왜 그러냐면 매도할 자리가 나야 되는 조건은 여기서, 자, 전 저점 자리, 그리고 요 전 저점 자리. 자, 전 저점 자리를 깼어요. 여기가 한시 구간인데, 자, 여기 한시 구간이에요. 한시 구간. 한시 구간. 한시 구간인데 여기서 보시면 위쪽에서 하방으로 노란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붉은색 구간이 없어요. 그렇죠. 붉은색 구간을 깨고 내려왔죠. 여기도 만약 홀딩해서 가져갔으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여기 깨고 이럴 때, 여기 깨고 내려왔을 때는 힘이 이제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하고 위에 지금 고점 자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요 고점 자리가 여기를 못 넘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깨지고 내려올 때는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도 저항 라인 있고 여기도 저항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깨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저항 라인을 깨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다가 노란 선을 못 넘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올라가서 노란 선을 올라타고 붉은색이 다시 형성을 됐을 때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잖아요. 홀딩을 하면 전저점 자리는 여기잖아요. 전저점 자리 잡고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여기 저점 자리를 형성되면 올라가면은 다시 익절 자리를 여기로 옮겨가는 거죠. 여기는 손절이지만 여기는 익절이니까 익절 자리를 깨지 않는 순간은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990핏도 올라가서 노란 선을 올라타고 붉은색이 계속 유지되니까 홀딩을 해도 계속 안전하게 우리가 안심하고 들고 갈 수가 있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올라가죠. 붉은색 구간으로. 그렇죠? 여기도 240틱에서는 붉은색 구간을 깼지만 얘는 노란색 구간을 지키고 있잖아요. 살짝 깼지만.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한 번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익절을 하면 되지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 지금 여기가 저항 라인인데 여기를 깨고 올라갔잖아요. 아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깨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붉은색 구간은 매수 구간이니까 계속 붉은색 구간이 이어지니까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시까지도 계속 매수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A장에서 계속 깨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거의 원A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9시 30분에 상승했다가 눌림목 줬다가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계속 상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A장이거든요. 이런 장에서 우리가 깨지는 이유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음봉이 좀 떨어졌다고 자꾸 매도를 하면 여기서 걸려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A장이나 이런 상승장을 보실 때 시그널 차트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붉은색 매수 구간이 계속 상승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도를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잠깐만요. 상황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노란 선을 못 넘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노란 선이 기울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방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하방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계속 상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우리가 길게 먹을 수도 있고 홀딩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그널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시그널 차트 이용 방법이나 사용 방법, 그리고 교육이나 또 리딩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에 전화번호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